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낮과 밤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SNS용 짧은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 4초밖에 안 돼요. 4초짜리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한 기법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타워 시작.app 파일을 열어두었고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 2023 버전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컴포지션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울타워 데이, 그러니까 낮, 그리고 나이트, 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AI라고 이미지가 되어 있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몇 개 추가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약간 모양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트랜스폼 애니메이션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쭉 해보면은 스케일하고 포지션, 그리고 몇 개의 오퍼시티, 기본 트랜스폼에만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약간의 텐션감 같은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로 이제 가속도 좀 조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 애니메이션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이 파일처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한 이미지 파일을 컴포지션 형태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때는 사실 제일 처음 먼저 해야 되는 게 컴포지션의 설정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컨트롤 K를 눌러서 컴포지션 세팅을 열어볼 거고요. 가로 세로 사이즈는 저 정도로 만들어 두었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방송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는 29.97로 하지만 SNS용을 만들 때는 24프레임 내지는 더 좀 작은 숫자가 적은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만들 때는 12프레임도 충분해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는 내가 올리고자 하는 영상을 올리고자 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듀레이션은 4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했고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뭔가 키프레임 잡혔지? 라고 궁금하신다면 컨트롤 A 눌러서 모든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U 눌러서 애니메이티드 프로퍼티를 꺼내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된 모든 프로퍼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 오퍼시티, 그리고 아마 스케일까지 키프레임이 조금씩 생각보다 많죠. 열어보니까 또 키프레임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키프레임 보니까 살짝 맞네 하시긴 할 거예요. 나름 또 촘촘하게 했네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애니메이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려면 지금 보시면 이즈를 적용한 키프레임이 대부분이고 이즈 인이나 이즈 아웃 같은 것도 있고요. 그냥 리니어 키프레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열어서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텐션감 같은 거를 어떻게 줬지 하신다면 그래프 에디터에서 스피드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시 닫고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구름이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구름 애니메이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구름 레이어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위치가 모여져 있지 않죠. 그래서 산 레이어를 중심으로 2개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다는 거는 구름 3개 중에 하나는 산 뒤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3D 레이어로 변환할게요. 그래서 Z값을 주어서 앞뒤로 좀 배치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P를 눌러서 저는 포지션을 열었고요. 요 버튼이 지금 구름을 너무 가리고 있어서 일단은 요 버튼 2번 레이어에 비디오 아이콘을 꺼서 버튼을 좀 보이지 않게 하고 위치 값을 좀 조절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Z축으로 앞뒤에 배열을 좀 줄게요. 그래서 구름 1은 좀 앞으로 나오게 살짝 250
정도 네, 앞으로 나오게 하고, 구름 2 같은 경우 이제 얘 산 뒤에 있는 애죠. 뒤로 보낼게요. 250 뒤로. 그리고 이제 구름 3은 조금만 뒤로 한 50 정도? XY축도 살짝만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수치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실 수치로 작업하는 사례는 거의 뭐 정말 무슨 좌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럴 때 아니고서는 수치로 작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로 입력하는 이유는 우리 사용하고 있는 교재하고 동일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이 의외로 또 있기는 했어요. 이거를 꼭 좌표를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구름을 그대로 3개의 레이어의 포지션을 다 애니메이션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페어런트를 연결해서 널만 애니메이션 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러실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뉴에서 널 오브젝트 만들고요. 위치를 약간 구름 위로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름 레이어 3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페어런트 앤 링크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시고 열려있지 않다면 Shift F4를 누르면 열릴 겁니다. 여기서 포지션에 링크를 거시면 안되고 이 앞에 있는 페어런트 아이콘, 페어런트 픽 윕이라고 하는데요. 픽 윕을 클릭해서 널과 연결을 해줍니다. 널 레이어도 3D 레이어로 변환을 할게요. 3D 레이어로 변환을 했고요. 그리고 널 레이어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눌러서 0초 지점으로 오고요. 포지션을 열어볼 건데 포지션에 저는 X만 키프레임을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세퍼레이트 디멘션을 합니다. 이거 굳이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애프터 이펙트 2022 그러니까 2022년 버전부터는 아예 프리퍼런스에서 포지션이 무조건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게 디폴트 값으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꺼둔 상태입니다. 쓸데없는 키프레임을 잡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리가 돼야 그래프 에디터에서 각각의 뭐 속도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X 포지션만 제가 키를 주겠다고 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초 지점에서 X 포지션 540인 상태로 키프레임 잡았고요. 3초 5프레임 정도? 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볼게요. 770? 네, 이 정도 옮겼고 마지막인 4초 지점에서 540으로 다시 왼쪽으로 살짝이 아니라 원래 자리 여기 카피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너를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타워가 움직임에 따라서 구름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3D 레이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Z축으로 뎁스를 좀 다르게 두었기 때문에 구름이 똑같은 만큼 움직이지만 뭔가 속도감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이 구름 여기 있는 아래 있는 이 구름하고 이 위에 있는 구름하고 보시면 약간 오른쪽에 있죠. 작은 구름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쭉 가서 끝까지 여기까지 가 보시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3D 레이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카메라와 가까운 물체는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요. 사실 얘는 속도가 지금 똑같아요. 구간 속도가. 하지만 그렇게 보이고 이제 뒤에 있는 애는 더 뭐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좌표값은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널의 페어런스를 줘서 하나만 키를 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막 좌표를 따로 해서 키를 막 따로 주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개가 같은 영향, 사실 이건 바람의 영향 동일하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널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이제 구름이 살짝 튕기는 느낌 주고 싶어요. 저 타워 하고 딱 맞았을 때. 네, 그래서 가속도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엑스포지션 엑스포지션 글씨 선택을 하면은 3개 키가 다 잡힐 거예요. 일단 F9을 눌러서 이즈 네, 적용을 하고요. 그래프 에디터 열어서 네, 잠시만요. 그래프 에디터 열어서 속도를 내가 보고 있는지 보시려면 사실 왼쪽에 보시면 px, 그러니까 픽셀이죠. per second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그래프 에디터에서 스피드 그래프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내가 스피드를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네, 좋고요. 보통 이제 어떤 거를 많이 쓰느냐면 스피드 그래프를 훨씬 많이 쓰기는 하는데 간혹 어떤 뭐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뭐 공을 튀긴다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할 때는 밸류 그래프도 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은 스피드 그래프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스피드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작업을 합니다. 요쪽 부분 여기에서 구름이 오른쪽으로 다 갔을 때 살짝 네, 뭐 튕기는 약간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속도가 갑자기 휙 좀 빨라지게 이 부분 그래프가 갑자기 쭉 아래로 내려갔죠. 네,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이 구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구름이 돌아올 때 네. 제가 이 타워가 이렇게 칠 때라고 했는데 타워가 칠 때라기보다 오른쪽에 거의 다다랐을 때로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 했냐면 구름 애니메이션 정도만 네,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벌써 네, 10여 분이 흘러서 좀 끊어서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빛이 흐르는 모양을 만드는 것부터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